잠시 후 여러분은 독립활동의 뿌리가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였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열고 이후 이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한성정부를 세우고 집정관 총재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임명하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임하였습니다. 각지에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모든 인민의 평등과 인민주권이 기반인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추구하였습니다. 여러 임시정부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이동휘 세력은 임시정부를 러시아와의 국경에 인접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는 연해주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승만 세력은 서구 열강의 조개 지역이 많아 외교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하이에 두어야 한다고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19년 9월, 상하이에서는 이승만과 이동휘를 각각 임시대통령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하여 입법기관인 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그리고 사법기관인 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국내 항일 세력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습니다. 비밀 연락망 조직이었던 연통제는 국내 도군면에 설치되어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비롯해 군자금을 조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통국은 통신연락 상설기구로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운동 관련 소식을 전하였으며,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국민들의 독립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919년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전권대사로 임명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워싱턴 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한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활동을 펼쳐 미국 내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과도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에는 직할부대로 서간도 지역에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를 광복군 총영으로 개편하여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을 임시정부 산하의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로 재편하여 활동을 체계화하였고, 1923년 무렵에는 육군 주만 참의부를 두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군들은 임시정부와 별개로 활동하였고, 임시정부 역시 무장투쟁보다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하던 연통제와 교통국은 일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외교 활동 역시 강대국들의 외면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무장 독립투쟁론을 주장한 이동휘와 외교 독립론을 강조한 이승만,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이동휘 국무총리의 사임과 이승만의 미국 귀국으로 이어지며 임시정부의 지도력 약화와 독립운동의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점차 위축됨에 따라 외교 중심 접근법에 비판적인 신채호를 포함한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지역의 무장 세력들은 무장투쟁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독립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구조와 정책 방향의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23년에 여러 민족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직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1919년 2월 25일 미국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통해 이승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신채호, 김규식, 박용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조파는 기존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등을 포함한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과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의 극심한 대립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회를 결렬로 몰고 갔으며, 이는 임시정부 세력의 약화와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25년 임시의정원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곧이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변경하였고, 1944년에 이루어진 제5차 개헌에서는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을 선출하였습니다. 1932년 이봉창의 도쿄 의거, 그리고 같은 해에 벌어진 윤봉길의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의거 이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탄압을 피해 청사를 항저우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이전을 거듭하며 전장, 창사, 광저우 등을 거쳐 마침내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충칭 정착 이후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던 한국국민당의 김구,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지청천은 조직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수행하며 항일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중외 각계에 정중히 선언한다. 동지 동포들, 우리 3당이 1당을 조직하게 된 최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3당의 당위, 당강, 당책으로든지 독립운동의 의식으로든지 역사적 혁명 노선으로든지 3당 서로가 1당을 세울 만한 통일적 가능성을 충족하게 내포하였던 것이다. 둘째, 수 3년 내로 3당 통일의 예비 행동이 점차로 성숙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려면 각계각층의 협력, 합작을 통하여 비로소 총동원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결론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각방의 정성 단결이 확립되어야 우리의 광복대업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한국 독립당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0년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며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였고 1942년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41년에는 조소왕이 제시한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삼균주의는 한국 독립당의 핵심 사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추구하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정 수립, 국유 재산제, 국비 의무 교육제 실시, 주요 생산시설의 국유화, 자영농 위주의 토지 개혁, 그리고 남녀 평등 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존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과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화세계를 하자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통해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을 알 수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였고 한국 광복군의 이름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920년대 무장독립 전쟁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